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중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내일 밤에는 무언가 더 많은 이야기들, 특히나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바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의 그 상승의 배경에 일부에는 테슬라발 이슈도 있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향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은 앞으로 뭐가 나오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 이제 열리게 되죠.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그 중장기 전략 마스터 플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지가 이미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는 공개가 됐죠. 예, 일반적인 얘기예요. 설비를 증설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공장 증설하고 그러면 이제 차세대 플랫폼을 이제 발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과거에 했던 거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로봇 택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주목을 끄는 건 이제 반값. 자동차 반값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소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기대가 돼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했던 작년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테슬라 주가가 워낙 높았을 때예요. 높았을 때인데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툭툭 떨어지니까 아마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은 올라갈 주식을 괜히 와서 얘기를 하면서 회사를 갖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황이 그랬는데 아무래도 CEO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맞아요. 해줘야 되는데 워낙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내일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영향을 충분히 또 받게 돼. 이미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5.5%가 급등을 했어요. 네. 거의 장중에 7% 가까이 갔다가 조금 이제 밀리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고점이 $400를 거의 넘어섰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급락하면서 머스크가 얘기할 때마다 떨어져서 이제 $100 이하로까지 빠졌다가 지금 $208인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이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면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을 작년 같은 경우에 9% 내렸다가 올해 또 10%, 20%도 하향시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가격이 지금 모델 3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 돈은 한 6천만 원하고 6,500만 원하고 모델 Y 같은 건 8,500만 원까지 갔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거든요. 우리가 유독 비싸게 사는 건 맞는데. 어차피 그런 미국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의 수요를 잡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내리고 그리고 과거에 모델 2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격을 거의 $25,000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좀 넘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려갔고 아주 보급형이기 때문에 보급시키겠다 해서 $25,000 너무하다. 업계에서는 $30,000는 가야 그래도 $30,000는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싸게 보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가격 정책을 다운시키면서 뭔가 수요를 자극하는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 맞추면서 내일은 기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렴한 가격 라인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새로 나올 것인지 언제 나오게 될 것인지 여부와 또 로봇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매출단에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우리 고문님께서는 지금 시점이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낮다, 높다, 혹은 적정하다? 글쎄요. 가격은 현재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라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관 때문에 나가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선도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에서 공장 짓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기업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소재나 장비 업체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데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기도를 한다, 염원을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과연 테슬라발로 인해서 늘어날 것인가 여부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저렴한 라인의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좀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미국 지금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도 있고 SK온, 삼성 SDI 다 지금 미국 공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공장, 삼성,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 간축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배터리 생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매기겠다 이러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면은 뭐 수입을 안 하겠다든지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미국으로 다 지금 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초반이니까 잘 돼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또 이 엄청난 투자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런 쪽에 지금 가서 지금 그쪽에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GM하고 첫 번째 지금 공장 생산을 이미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도 지금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 트럭 관련해 갖고 얘기가 됐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 뭐 SDI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이게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돼서 납품하는 회사, 그리고 현대차 당연히 현대차도 납품을 받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한다면은 실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디젤 관련해서 디젤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원상태로 약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하고 디젤유 가격하고가 이제 역전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디젤 관련 차량들이 이제 거의 수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의 이제 찾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에 대한 어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가는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 나왔던 그 이제 뭐 불이 난다거나 화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문제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배터리의 신기술이 나온다면은 아마 전기차 시장은 좀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술이라면 사실 이제 화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 굉장히 먼 이야기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배터리를 이루는 4대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그걸 분리하는 분리막이 있고, 그 양극과 음극을 연결시키는 이제 전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 현재 액체로 돼 있는데 그게 한번 불이 붙으면은 끄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패킹해놔서 완전히 박스 시켜놨으니까 거기에 뭐 물을 뿌리고 뭐 다른 어떤 화학 물질을 해서 끌라 그래, 소화를 하려 그래도 꺼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아니지만 방법 수단으로 차를 그냥 물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끄집어 올려서 물 속에 담그는 그런 걸 지금 소방서에서는 그걸 우리 장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일반 도로에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뭐 이제 충전소에서 지금 문제가 과충전 문제잖아요. 이런 이제 충전 시설에서 아니면 외진 곳에서 아니면
최근에 그 아파트 지하에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여파가 큰 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액을 전 고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의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고체 배터리가 용량도 밀도가 높고 그리고 대용량도 가능하고 뭐 이런 쪽에서 가능하고 지금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아서 이 전액을 고체로 만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 있고 그 나옴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배터리 어떤 충전 용량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어떤 그 사고 얘기가 확 들어가면서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을 한 거군요. 뭔가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너네 좀 빨리 해봐라. 우리가 좀 선두를 해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동료 차원에서 간 거겠군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그런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뭔가 네. 관심을 갖는 쪽 이래야지 미국도 그거에 대한 호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회장이나 그 행보가 갖는 이미지나 그런 걸 그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배터리 하면은 사실 뭐 소재도 있고요. 장비도 있고 그 소재 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고려한다면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소재, 장비, 셀로 나누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게 다 중복이 돼요. 지금 가장 뭐 많이 오르는 뭐 에코프로나 뭐 LNF, 이런 게 다 뭐 이게 에코프로 셀이 그 2차 전지의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1셀을 보통 2볼트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다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셀 관련주들이 가장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두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장비는 뭐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그래서 맨 마지막엔 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이런 쪽에 이제 장비 관련주가 주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쪽은 폐 배터리만 좀 약간 좀 부각돼 있고 뭐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먼저 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장비나 소재 쪽으로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셀 장비를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셀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으로서 이제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가는 게 처지는 약간 후발주들을 투자할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셀이나 소재 관련해서 관련주들 소재는 소형주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시점에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하고 이제 LNF 뒤따라 오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에코프로가 이 정도 지금 계속 갈 수 있을까? 지금 시총이 거의 7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간에는 시총 10조까지 가면은 이게 40만 원까지 간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인데 이거는 진짜 저로서는 여기서 더 갈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급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종목이 아닌 좀 다른 종목 불안하고 저 말씀하시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한 이수학 정도를 좀 보고 싶다 생각이 네. 돼요. 이수학이 그 이제 전고체 관련 주거든요. 황화 물질을 하는데 네.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해요. 인적 분할을 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하고 일적 분할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분을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지분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9일날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실적 이런 것 때문에는 이 수학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도 15%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탑픽으로 이수화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